안녕하세요. 소마오십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조금 특이한 스타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에이바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평일에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객석에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 할인도 먹어가지고 5천 원에 이 영화를 홀로 봤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많았죠.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그 딱 주연 배우 제시카 차스타인이 등장을 하고 뭐 커먼이라는 저기 우리 존윅에서 존윅 2에 나왔던 뭐 저기 또 셀마의 또 그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던 배우 겸 가수 있죠. 래퍼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볼 것처럼 악역으로는 콜린 퍼렐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조연 배우만 그 지나 데이비스랑 존 말코비치도 등장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에이바 영화 소개입니다만 평점이 뭐 그 네티즌 기자평론가를 보시면 굉장히 낮죠. 이 에이바라는 영화가 사실 되게 보면 혼란스러운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의 감독을 저 감독도 좀 보는데 이 감독이 테이트 테일러라는 감독이거든요. 배우 출신의 감독이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연출한 영화들이 괜찮습니다. 뭐 제임스 브라운의 전기 영화 우리 지금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이 제임스 브라운 역할을 맡았던 전기 영화인데 뭐 국내 개봉은 못했습니다만 게던 업이라는 영화가 괜찮은 영화거든요. 뭐 이 문제적 인간이죠. 이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함께 시대의 흑인사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고 뭐 잘 안 봤는데 거런더 트레인이라는 뭐 이 스릴러 영화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작은 이제 헬프죠, 헬프. 헬프의 연출자가 이 테이트 테일러입니다. 이 영화로 이제 이 제시카 차스타인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오르기로 했어요. 예. 이 사람이 만든 또 뭐 액션 스릴러 여자 주인공 등장하는 영화고 제시카 차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헐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제로 다크 서티에서 아주 뛰어난 연기를 펼쳐가지고 그 사늘한 연기 펼쳐서 기대를 모았었고 뭐 헬프로 이제 조연상 후보였고 그다음에 제로 다크 서티로 아카데미 이제 여주연상 2012년도에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고 그 지금 요즘에 뭐 그것이라든가 제시카 차스타인의 경우에는 뭐 대표작이 뭐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뭐 사실은 이 영화의 기대 배우의 그 기대치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고 그것이 이제 성인 역할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거 원투죠. 또 이 부작에도 출연을 했었고 뭐 마신에도 나왔고요. 미스 슬로운이라든가 몰리스 게임 같은 영화들에서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되게 이지적인 역할들을 맡았던 배우예요. 그래서 에이바란 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출연진도 뭐 콜린 파렐, 존 말코비치, 커먼,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역할로 지나 데이비스 나오더라고요. 지나 데이비스는 또 옛날에 그 누굽니까 롱키스 굿나잇이라든가 뭐 커스로트 아일랜드라든가 뭐 상당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인상적인 좀 일종의 액션 캐릭터 뭐 무엇보다도 저기 델마 역할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배우니까 기대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냥 액션 장르에 좀 부합되는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대했었는데 영화에서 그냥 엄마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역할로 나오고 뭐 그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일종의 그런 영화였어요. 그 뭐야 타락천사라는 왕가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여명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여명이라는 사람이 그 버스를 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주인 동창을 만나요. 그래서 동창한테 막 너 요즘 뭐 하고 살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옵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근데 다분히 이제 왕가스러운 영화 설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처럼 이 영화는 킬러인데 이 주인공 제스카 차스타인이 에이바라는 킬러 역할이에요. 사생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가족 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지나 데이비스가 엄마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시퀀스에서 살인 장면이 있어요.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독의 설정이 좀 있었는데 이 에이바라고 하는 이 킬러 제시카 차스타인이 넌 뭘 잘못했어? 그냥 죽이기 전에 막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뭐 대부분 그 죽이는 이유를 잘 설명 못 한다고 자기가 왜 죽는지 잘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페셔널 킬러로는 조금 이상한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이제 그런 설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시카 차스테인이 살인 킬러 씬으로서 이제 요 첫반부에 이제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가족 일종의 성장사 같은 게 이제 선뜻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고향에서 이제 고향이 보스턴인데 보스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었다가 이제 잘못된 실수를 선택으로 이제 실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애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군인이 된 거죠. 군인. 그래서 참전 용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이제 일종의 군인으로서 살상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탁월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못 벗어나서 이제 능력이 있는 이 뛰어나다 보니까 살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존 말코비치가 일종의 스승이에요. 이 스승에게 배우는 거죠. 일종의 킬러로서 되는데 일종의 이 에이바가 일하는 데가 일종의 킬러의 회사거든요. 킬러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고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재미있는 설정이 뭐냐면 에이바가 보스턴의 그 회사에서 일종의 그 보스턴의 뭐야 자기 고향에서 가족들에게는 이제 물론 속이고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설정상 이 에이바는 첫 번째 작전을 성공적으로 어쨌든 수행하고 나서 두 번째 작전에서 이 일종의 그 사고를 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무슨 독일 뭐 무기상 외교관 뭐 장군을 갖다가 이제 살해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신분이 노출되고 뭐 그러면서 일종의 많은 사람들을 일종의 학살하죠. 학살급이죠.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회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의 CEO가 콜린 파렐이거든요. 이 콜린 파렐은 옛날부터 이제 이 에이바가 갖고 있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직업윤리, 모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제거하려고 하고 싶어 했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존 말코비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이제 뭐 영화에서 봤을 때는 뭐 훈련 뭐 킬러의 스승, 뭐 훈련 뭐 대장,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일종의 이사급 같은데 회사 같으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해서 돌아가서 이제 에이바가 이 커먼이 그 존윅 2에서는 워낙 그 인상적인 악역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커먼이란 배우는 이 배우거든요. 이 배우인데 이 인상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좀 역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옛날 남자친구들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동생의 이제 남자친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이상한 인연인 거죠. 이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100%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여동생에 대한 또 미안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제시카 차스테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혼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 회사에서는 이 콜린 파렐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는 에이바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얽혀서 갑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킬러 영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과거의 인연과 뭐 인연을 맺고 뭐 그 사람들을 뭐 구하기 위한 건데 이 영화는 그 되게 에이바라는 인물 자체가 문제적 인물로 되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에이바가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전 아까 이제 그 군인으로서 생활을 했던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문제, 뭐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에서부터 이제 좌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들의 관계도 엄마는 뭐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고, 어, 동생하고는 이제 그 전 남자친구와의 뭐 그런 좀 얽히고 문제, 그 다음에 또 전 남자친구도 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이 액션 영화 치고는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좀 되게 산만하죠. 영화가 일단은 너무 복잡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킬러인데 뭐 그냥 보통 우리가 킬러의 성장사 그러면 이제 일종의 킬러로서 전문 킬러로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치의 킬러라면 뭔가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자랐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뭐 진짜 뭐 부부라든가 배경은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면서 좀 명쾌하게 액션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액션 자체의 방점이 찍히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사운드를 줄이고 이제 영화 이제 전반부 장면이 지금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반부 장면이에요. 초반부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화가 이 킬러라고 하는 특성, 전반부 프롤로그에서 갖고 있는 특성으로 쭉 밀고 나간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배경 설정 이런 킬러의 세계보다도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좀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드라마 자체로서의 그런 어, 애매한 구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 말코비치는 일종의 가상의 아버지거든요. 이 에이바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는 인물 같은 인물인데 또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세계는 또 냉혹한 또 킬러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뭔가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영화 액션 자체도 그렇게 시퀀스가 탁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뭔가 허술한 구석들에 좀 비어 있는 액션들도 있고요. 액션 자체의 합이라든가, 그리고 제시카 차스타인이 뭐 이렇게 액션 자체의 능력이 뛰어난 배우라기보다는 이 표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내 능력이 있는 배우인데 그런 좀 정적인 느낌을 살리기보다는 좀 오히려 또 영화의 액션 구성 같은 건 동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영화 자체가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분명히 드는 영화가 됐다. 에바라는 영화가. 그래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구조에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뭔가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됐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뛰어난 배우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만들어졌던 영화의 완성도는 매우 별로인,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영화가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요. 평론가 보시면 뭐 여기 나오시잖아요. 뭐 그럴만해요. 이렇게 뭔가 비어 있는 영화예요. 뭐 그냥 이것 이도저도 아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고요. 테이트 테일러 이 감독께서는 뭔가 좀 스릴러, 액션 스릴러 이런 장르보다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좀 그런 장르에서 좀 재능을 발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 감정 뽑아내는 데는 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에이바라는 영화가 액션 영화로서의 그런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 액션이라든가 좀 액션의 논리, 이 논리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미묘한 주인공 캐릭터의 이상한 심리들을 그리는데 너무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뭔가 되게 애매해져 버린 그런 성격의 영화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 뭐 별로인 에이바라는 영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영화는 취향이니까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에이바,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떠들어봤네요. 이상입니다.